엄마는 왜 그날 오셨을까? 두 개의 이름 하나에 나. 지수야, 일어나야지. 밥 다 됐다. 엄마의 목소리가 부엌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아침 7시, 주말치고는 이른 시간이었지만 저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30이 넘은 지금도 주말이면 엄마 집에 와 하룻밤을 자고 가곤 했거든요. 그게 당연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늘 그랬으니까요. 식탁에 나란히 앉아 밥을 먹는데 이상하게도 엄마가 말이 없으셨습니다. 된장국 국물이 살짝 끓는 소리만이 정막을 메웠고 엄마는 젓가락을 들지 않은 채 밥그릇만 내려다보셨습니다. 엄마, 속 안 좋으세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을 때 엄마는 고개를 들지 않고 낮게 대답하셨습니다. 지수야, 너는 지금 행복하니?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너무도 뜬금없는 질문이었고 또 이상하게도 그 물음 속엔 눈물기가 묻어 있었거든요. 네. 뭐가요?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으세요? 엄마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계셨습니다. 그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고 손톱은 조금 부러져 있었습니다. 매일 분식집을 하시며 김밥을 말던 손. 어릴 적 제 상처에 밴드를 붙여주던 손이었죠. 그냥 엄마가 지수 너한테 너무 미안한 일이 있어서 그래. 예전부터 말해야 했는데. 엄마 왜 이래요? 갑자기 무슨 말을 무서워요. 엄마는 그제야 고개를 드셨습니다. 눈가에 살짝 맺힌 눈물이 유리창처럼 반짝였고 떨리는 입술로 말씀하셨습니다. 넌 엄마 친딸이 아니란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저의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방 안의 시계는 분명히 아침 7시 42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 순간 제 가슴 안의 시간은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 젓가락을 손에 쥔 채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일 거라고 뭔가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눈물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친딸이 아니라뇨. 엄마가 절 어떻게 키우셨는데? 미안하다 지수야, 미안하다 말 못하고 살아온 게 죄 같아서. 그 말을 끝으로 엄마는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작은 어깨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엄마와 다시 식탁에서 마주 앉는 일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그날 저녁 조용히 병원으로 실려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혈압 증세였고 병원 측은 말했습니다. 의식은 돌아올 수 있어도 기억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어쩔 줄 몰랐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엄마가 하신 말 때문이었습니다. 넌 엄마 친딸이 아니란다. 그 말이 병원 대기실의 형광등 아래서 수천 번 메아리쳤습니다. 엄마가 의식 없이 누운 병실에 앉아 밤을 새우다. 다음날 아침 저는 엄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뭔가를 찾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서랍장을 천천히 열어보았습니다. 가지런히 접힌 수건들 사이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잠금 장치도 없는 그 상자 안엔 갈색 봉투 하나가 담겨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펜으로 적힌 글씨가 떨렸습니다. 지수에게.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언젠가 읽어줄 생각이었단다. 그날이 오기 전에 미안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3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 오래된 신문기사 스크랩, 그리고 법원 판결문 한 장. 먼저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 엄마가 아니라 정미자가 쓴. 지수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곁에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래도 꼭 알고 있어야 할 진실이 있단다. 넌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란다. 27해 전 추운 겨울이었지. 눈이 펑펑 쏟아지던 저녁 무렵 터미널 근처에서 울고 있던 2살배기 아이 하나를 내가 데려왔단다. 내가 맞아. 그때 널 안고 경찰서에 갈까 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어. 내가 나를 꼭 안았거든. 추웠을 텐데 내 품속에서 금세 잠들던 널 보며 나는 처음으로 살아갈 이유를 느꼈단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내게 넌 한 줄기 빛이었어. 그 뒤로 난 분식집을 하며 내 옆을 지켰고 어느새 너는 나의 전부가 되었지.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단다. 내가 언젠가 그 진실을 알게 되면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지수야. 미안하단 말로는 부족하지만 엄마는 너를 사랑했다. 그 누구보다 깊이 간절히 진심으로.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그 다음 신문기사 스크랩을 보았습니다. 1995년 1월 14일자 지역신문 기사. 2살 여아 터미널 앞에서 실종 부모 실신.
충북시 터미널 앞에서 놀고 있던 2살배기 여자아이가 실종됐다. 아이의 이름은 정은채. 부모는 하루 만에 실신해 병원에 입원 중이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인근 CCTV를 분석하고 있으나 이하 생략. 정은채. 제 이름은 정지수였지만 성이 같았습니다. 그 순간 법원 문서를 펼쳤습니다. 1996년 지방법원 판결문 일부. 피신청인 정미자는 발견 당시 실종 신고된 아동을 주운 후 사실상 키워왔으며 법적 보호자 아님을 인정한다. 다만 당시 가정환경과 심리상태 등을 참작할 때 고의적 유괴의 목적은 인정되지 않으며 공소유예 처분을 권고하며 친부모와의 재결합은 실패로 마무리됨. 아동은 현재 정미자의 보호하에 안정적 상태를 유지 중. 그제야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날 훔친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때 나를 안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 죄의식 속에서 저를 키우신 거였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 계신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전 엄마 딸이에요.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키워주신 세상에 하나뿐인 엄마요. 엄마의 눈가에 작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조용한 눈물은 제가 살아오며 보았던 가장 뜨겁고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엄마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사이 제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봉투 속 편지 한 장, 낡은 신문 스크랩, 그리고 법원 판결문이 남긴 흔적들은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내 삶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마음에 걸렸던 건 그토록 큰 짐을 혼자 짊어진 채 살아오신 엄마의 삶이었습니다. 며칠 뒤 엄마의 병실을 나와 조용히 병원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기사에 나온 정은채 부모의 이름이 적힌 메모와 1995년 당시에 이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 이름이 적힌 옛 기사 클립이 들려 있었습니다. 망설이다가 결국 기자의 이름을 검색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아직도 지역신문사에서 근무 중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번호 일보의 이기호 기자님 맞으세요? 네, 그렇습니다만 누구신지요? 저 정은채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95년 1월 실종 사건 터미널 앞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뭐라고 하셨죠? 은채 양이라고요? 네. 지금은 이름이 지수로 바뀌었어요. 정미자 씨라는 분이 절 키워주셨습니다. 이기호 기자님은 마치 자신의 딸이라도 찾은 사람처럼 숨을 들이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님 아직도 찾고 계십니다. 수소문도 많이 하셨고 사진도 생일도 그대로 간직하고 계세요. 은채라는 이름 포기한 적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쩌면 저를 그리워하며 평생을 죄책감과 그리움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또 있다는 사실이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또 하나의 세계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기자님의 주선으로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은채 양이 맞다면, 우리 딸이 맞다면 우리에게 얼굴만이라도 볼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해 6월 3일 청주의 한 작은 찻집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엄마를 만났습니다. 작은 체구에 눈가에 주름이 깊게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따뜻하고 아련하고 슬펐습니다. 그녀는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두 손을 모아 조용히 제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은채야, 내가 맞든 아니든 이렇게라도 내 얼굴을 보게 돼서 엄마는 너무 감사해. 저는 울음을 꾹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손이 제 손을 살며시 잡았을 때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저 사실 아직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치만 왠지 이 손 낯설지가 않아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두 엄마를 동시에 마음속에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저를 안아준 사람, 하나는 저를 낳아준 사람. 그리고 저는 그 둘 사이에서 은채이자 지수라는 두 이름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병실로 돌아온 저는 엄마의 손을 다시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저 진짜 엄마 만나 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셨다는 걸 그분이 알려주셨어요. 엄마의 눈에 희미하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의식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제 말은 들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아주 평온한 표정으로 조용히 잠드셨습니다.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요. 엄마가 돌아가신 건 그해 여름이 오기 직전의 일입니다. 장례식 날 저는 검은 한복 치마를 입고 엄마의 영정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늘 그렇듯 수수한 앞치마를 두르고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 하나에 저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제 삶이 얼마나 따뜻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유골함을 손에 들고 납골당으로 향하는 길. 제 옆에는 한 여인이 조심스레 발걸음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낳아주신 친어머니 최연숙 씨였습니다. 어쩌면 너무 늦은 만남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은 엄마의 마지막 길까지 함께 걷겠다고 하셨습니다. 지수야, 아니 은채야. 그분께 이렇게까지 마음을 다준 너를 보니 나는 그냥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널 지키지 못해서. 엄마의 유해를 모신 후 저는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분식집 앞에서 셀카처럼 찍은 사진, 생일마다 케이크 앞에서 웃던 제 모습, 중학교 졸업식 날 엄마가 제 어깨를 감싸 안고 찍은 흑백 사진. 그 하나하나가 엄마는 나의 진짜 엄마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인연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사랑은 더 깊다는 걸 저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저는 법원을 찾아갔습니다. 입양 기록, 과거 판결문, 그리고 친모 확인 서류를 모두 준비한 채로요. 제가 요청한 건 한 가지였습니다. 저는 정은채이자 정지수입니다. 두 이름 모두 저를 상징합니다. 하나를 지우지 않고 두 사람의 사랑을 모두 간직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담당 직원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 주민등록상 이름이 정지수 은채로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저는 두 엄마가 함께 잠들어 있는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한쪽에는 친어머니가 준비한 작은 꽃바구니, 다른 한쪽에는 제가 만든 김밥 한 줄과 따뜻한 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들 잘 계시죠? 저 잘 살고 있어요. 두 분의 딸로 태어나서 아니, 그렇게 길러져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지금 두 개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누군가 제게 진짜 엄마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요. 사랑으로 안아준 엄마가 있었고 생명으로 낳아준 엄마가 있어요. 둘 다 진짜예요. 그리고 둘 다 저를 완성시켜주신 분이에요. 그날 아침 식탁 너머 침묵 속에서 흘렀던 눈물. 그건 죄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딸에게 남기고 간 마지막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끝.